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영상은 미국 서부 워싱턴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화산이죠. 세인트 헬렌이라는 화산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세인트 헬렌이라는 화산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 화산이 분출할 시기가 과학자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촬영팀들이나 방송팀들이 이 현장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촬영 순간을 포착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이 만나는 미국 서부해안에는 유명한 그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라는 것이 있고, 이것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거대한 습곡 산맥에 포함된 세인트 헬렌이라는 화산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애틀 남쪽으로 세인트 헬렌 말고도 레이니어, 애덤스 화산이라는 아주 유명한 화산들이 있어요. 이 화산들 모두 시애틀에서 날씨가 좋으면 다 관측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세인트 헬렌 위성 사진 동영상은 구글어스 스튜디오라는 사이트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글어스 스튜디오는 그 편집하는 여자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 유튜버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죠.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만 봐도 이렇게 대단한데 전문가가 만들면 얼마나 멋진 영상이 나올까요? 아무튼 이런 멋진 그 위성 사진을 제공해준 과학기술 선진국에 감사하고 구글사에도 감사를 표해요. 이런 과학기술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진정한 그 과학기술 선진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 사진은 실제 세인트 헬렌이 폭발하는 순간을 촬영한 장면이에요. 이런 사진이 가능했던 거는 실제 폭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촬영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멋진 동영상과 사진은 나중에 이제 단테 스피크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크게 도움을 줘요.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이 사진이 이제 현재 세인트 헬렌의 모습이에요. 가운데가 움푹 패여 있죠. 저 페인 쪽이 북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저 산이 다 떨어져서 부스러기가 되고, 그 부스러기와 용암이 섞이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빙하들이 녹아서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 범벅들은 이제 그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갔겠죠. 이런 걸 용암 쇠설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에 엄청나게 잘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세인트 헬렌 비지터 센터에는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약하는 정도이고, 실제 화산 폭발과 관련된 자료는 좀 더 올라가서 존스턴 리치 비지터 센터라는 곳에 주로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많은 자료를 볼 수가 있었어요. 단테 스피크라는 아주 유명한 화산 재난 영화가 있는데, 바로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을 모티브로 제작이 됐죠. 이 영화에서는 대부분의 장면이 실제 일어났던 화산 폭발 장면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무 사실성 있게 재현을 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세인트 헬렌 폭발 분화 과정이 동영상으로도 잘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들이 그걸 이제 그대로 이제 참조를 했기 때문이죠. 폭발 장면은 거의 실제 세인트 헬렌 화산 폭발하는 장면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비슷하게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화면들은 지금 실제 방송사에서 녹화한 그 장면들이에요. 실제 세인트 헬렌 화산이 터졌던 그 순간을 녹화한 거죠. 이런 용암 쇠설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화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어요. 너무 리얼리티가 높은 영화예요. 이 영화를 세인트 헬렌을 방문하기 전날 저녁에 그 교수님들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보면서 맥주도 마시면서 토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세인트 헬렌에 가보니까 그 전날 영화를 보면서 토의했던 것이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화산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드디어 세인트 헬렌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출발은 시애틀 북쪽에 있는 벨링햄의 서부 워싱턴 대학에서부터 출발합니다. 5번 고속도로, 주간 고속도로를 타고 시애틀을 거쳐서 세인트 헬렌까지 가는 경로입니다. 이곳은 서부 워싱턴 대학 연수 동안에 와보았던 히킨스로래요. 여기서부터 세인트 헬렌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세인트 헬렌 가는 버스의 인솔은 화산지질학자인 데이브 박사님하고 그리고 서부 워싱턴 대학 지질파트 교수인 스캇 교수님이 인솔을 합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 버스 운전기사님이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뭐 잘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핵심 단어 몇 가지로 이제 캐치해서 분위기를 아는 거죠. 대체적으로 뭐 안전벨트를 매고 운행 중에 일어나거나 돌아다니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단어 몇 개를 통해서 알아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처음 그 연수를 시작했을 때 언어 소통이 안 돼서 되게 고생이 많았어요. 영어를 뭐 이렇게 외국인과 유창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바디랭귀지에 유능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는 결국 면대면으로 해야 언어가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기본적인 소통은 다 되더라고요. 전문적이고 어려운 단어는 모르지만 그냥 일상적인 수업하는 정도의 언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벨링햄에서 빠져나오면 바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5번 고속도로인데 주간 고속도로예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해가지고 5번 주간 고속도로. 그러니까 워싱턴주하고 아래쪽에 이제 오레곤주랑 연결하는 도시 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샌프란시스코까지 계속 연결이 되죠. 주간 고속도로가. 그걸 타고 가는데 이곳에는 그 미국에서는 고속도로에 이제 오토바이가 바이크가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가 이제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되는데 뭔가 좀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분위기 멋집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그리고 좀 가다 보면은 레이니어 화산이 차창으로 살짝 보여요. 그런데 찾기가 무척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지나가는 동영상으로 찍어서 요 버스가 지나가고 저 보이죠? 버스가 지나가고 나무 밑으로 못 보셨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그 레이니어 화산이 그 차창 밖으로 보여요. 지금 보이는 화산이 레이니어 화산이에요. 레이니어 화산인데 이거 그 차창 밖으로 찍은 건데 잘 나왔죠? 동영상은 찍기 어렵지만 그 정지 영상은 어느 정도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시애틀에서 배경으로 레이니어 화산이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는 스페이스 니들이 있죠. 레이니어 위치를 구글의 지도로 한번 이 사진이 저희가 갔을 때 그 레이니어의 구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한여름인데 만년설이 보이죠. 그리고 시애틀을 지나가다 보면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이라는 탑도 볼 수가 있고 큰 나라의 그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이런 그 로드 트레인이라는 걸 많이 만나게 돼요. 이 로드 트레인은 긴 거는 제가 이제 서호주에 천체 사진 촬영을 갔을 때는 로드 트레인이 한 5개까지 그 트레일러가 연결이 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도 역시 큰 나라 그러니까 로드 트레인이 종종 보여요. 요거 두 개가 연결된 로드 트레인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나무 토막을 싣고 가더라고요.
로드 트레인은 진짜 큰 나라에서는 효율적인 운송 수단인 것 같아요. 기차가 다니지 않는 길에 수송을 하려면 한 번 가려면 그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하루에 뭐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호주 왔을 때 하루에 800km를 이동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를 이동하려면 한 번 가는 거니까 기왕에 가는 거 많이 싣고 화물을 많이 실어야 되니까 로드 트레인이 필수적인 것 같아요. 큰 나라에서는. 지평선 끝까지 그냥 일자로 뻗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커브길이 심하지 않으니까 로드 트레인이 아주 적절한 운송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드디어 세인트 헬렌 그 방문자 센터, 비지터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설레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차에서 내려서, 방문자 센터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낯선,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들의 모습을 만나면서, 뭔가 좀 설레임이 시작되죠. 이 방문자 센터는, 외관이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안에 들어가 봐도 안에도 다 나무로 되어 있고. 근데 안에 사진을, 별로 촬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사진이 없어도 돼요. 사진이 없어도. 왜냐면, 지금 구글에서 보여주는 내부 모습이에요. 구글 사이트에서. 비터 센터. 안에 다 나무로 되어 있죠. 외관이나 내관 다 나무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이 없어서 구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 거니까. 2009년 8월 3일이네요. 그죠? Welcome to the Mount St. Helen Visitor Center. 9시에서부터 5시까지 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화 상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화는 제가 이거 동영상 CD를 사왔어요. 이 안내 표지판 뭐 그냥 매직으로 막 써놨는데 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하단부에 보면 존스톤 리치 업서버터리라고 있는데 여기가 실제 그 세인트 헬렌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요 방문자 센터는 별로 볼 게 없었어요. 세인트 헬렌에 대한 정보도 별로 없고 그냥 입구 정도 이거 티켓을 끊는 그 정도로 그리고 실제 세인트 헬렌과 관련된 거는 존스톤 리치 업서버터리 이곳에서 그 세인트 헬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화산 지역, 그 미국 서부 지역을 그 여행하는 데는, 저 패스 하나만 끊으면 되더라고요. 미국 그 국립공원을 갈 수 있는 패스를 한 달짜리를 끊으면 어디든지 한 달 동안 가지고 가면, 입장이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여행을 하면서는 미리 이제 자료도 준비해야 되지만, 곳곳에서 이제 그 메모를 해야 돼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되게 좋죠. 네, 핵심 포인트인 이제 존스톤 리치를 가기 전에 스캇 박사님하고 데이브 박사님이 좀 설명을 해줬어요. 스캇과 데이브, 특히 저는 요 데이브 박사님을 더 좋아했는데 이 두 분들의 성실함과 그리고 언어도 잘 안 통하는데 이렇게 쉽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배려심, 어마어마한 전문가인데 항상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 배울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분들의 그 지도를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올해는 안 갔죠. 올해는 안 가고 지금도 그래도 머릿속에 이분들의 영향기가 아직 남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세인트 헬렌 방문자 센터에서 존스톤 리치 그 방문자 센터로 이동하는 중이에요. 드디어 이제 그 제대로 보이죠, 모습이. 버스를 타고 올라가면서 그 세인트 헬렌의 모습이 보여요.
움푹 패여서 날아간 부분이 보이고, 이게 이제 방문자센터 가는 길에 본 하천인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그 용암 새설물들, 용암 플루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흘러갔겠죠, 옆쪽에. 그리고 이 흘러가는 장면을 영화에서 어느 정도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되게 이 세인트 헬렌 지역을 여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세인트 헬렌에 나오기 전에 스캇 박사님 우리한테도 단테 스피크라는 그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설명도 하고 씬을 멈춰놓고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그 긴장감을 구조를 시키는 거죠. 실제 이 영화의 배경이 된 화산을 직접 보러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긴장감을 계속 고조시켰어요. 이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해서 이제 효과를 노리는 거죠. What is that? That's a pyroclastic cloud. 당시에 Mom, it's coming! 쓰러진 나무들이 이제 뜨거운 화산재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다 쓰러져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 두었더라고요. 방치라기보다도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성냥개비가 한 방향으로 쭉 놓여진 것 같은데, 저 방향으로 용암체나 그 화산 시설물들이 흘러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한 방향으로 다 쓰러져 있어요. 화산이 터지면 뜨거운 열풍,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세게 부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다 나무가 쓰러져가 잘려서 부러져서 잘려가지고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화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방사성 형태로 퍼져나간 듯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위력을 상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는 이유는 그대로 그냥 자연이 그대로 치유하게 그대로 두는 거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나무를 또 다 걷어내서 한 곳에다가 쌓아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연 상태를 그대로 두어야만 되는 거죠. 사람이 손대는 것보다 자연 스스로 치유하도록 놔두는 거죠. 드디어 이제 존스톤 업서버터리에 도착을 했어요. 역시 이제 스캇 박사님과 데이브 박사님이 화산 터질 때 당시에 1980년도 5월 18일 날 터졌는데, 그 터지는 방향하고 뭐 흘러가는 방향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분들 항상 그 큰 화이트보드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방법을 좀 사용을 해봤어요. 이거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세인트 헬렌 화산을 볼 수 있게끔 대형 유리창으로 이렇게 한쪽 벽을 전체를 다 유리창으로 만들었는데, 저게 평소에는 커튼이 쳐져 있어요. 커튼이 쳐져 있고 특정한 시간에 딱 올리더라고요. 마치 영화가 개봉되는 것처럼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장면이 실제죠. 실제 화산이 이렇게 쭉 떠올라오는데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아이디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이제 밖에서 나와서 찍은 건데, 그 내부에서 본 유리에 비친 세인트 헬렌의 모습이에요. 세인트 헬렌 방문자 센터에서는 볼 게 없었는데, 존스톤 리치 방문자 센터에는 내부가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폭발 전의 사진도 있고, 부러진 나무 기둥, 나무의 크기를 이 조그만 학생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얼마나 큰지. 저 정도로 저렇게 부러뜨릴 정도의 화산 쇠설물의 위력, 바람의 위력, 상상이 안 되네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지진을 측정한 거를,
나중에 이제 뭐 인쇄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실제 뭐 몇 개월 동안 끊임없이 지진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 이제 터지는 순간에 지진계를 이제 심어놨으니까 포착이 된 거죠. It was coming toward us. Like 잔스턴 리치 업서버터리에는 세인트 헬렌이 터지기 전에 그 화산의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게시를 해놨어요. 이거를 보면 그 실제 그 폭발하기 전에 세인트 헬렌과 현재 폭발한 후에 세인트 헬렌의 그 모습을 쉽게 비교할 수가 있더라고요. 세인트 헬렌 그 폭발 전의 사진을 보면 앞에 있는 호수, 스프릿 레이크라고 해서 이 호수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는데 만년설이 약간 뭐 좀 겨울철 정도에 찍었을 것 같아요. 만년설이 그 세인트 헬렌 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운치가 있어요. 그리고 고도를 봐도 고도가 터지기 전에는 이렇게 그 첨예하게 뾰족하게 고도가 상당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터진 후에는 위에 그 정상부가 다 날아갔기 때문에 푹 가라앉아 가지고 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광각으로 되게 이제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진을 한 화면에 담을 수 없어서 보이는 요 세 장의 사진을 그 파노라마로 합성을 했어요. 합성을 해서 요거를 한 장의 그 광각 사진으로 만들었죠. 요즘에 참 프로그램 기술이 발달해서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 합성한 건데 요즘 핸드폰으로는 저절로 합성이 되죠. 이렇게 핸드폰으로 움직이면서 촬영을 하면 전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이런 기능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좌에서 우로 찍으면 나중에 이런 파노라마 사진을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사진인데 좀 깔끔하죠?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사진은 그 여행지에 갔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이 뭐 잘 찍혔든 못 찍혔든 상관없이 기록을 남긴다는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후보정 기술이 발달을 해서 설사 그 당시에 사진이 뭐 노출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구도라든지 잘못 찍었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의 발달로 인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 수정이 돼요. 그래서 뭐 완벽하게 재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한 8, 90%까지 그 수정이 되기 때문에 어디 여행지나 이런 데 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나중에 다 기록이 되고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자체도 바로 그런 거에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이런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 수 있고 세인트 헬렌 앞쪽에 있는 이 호수가 스프릿 레이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뭐 저희가 여기 이제 여행할 당시는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구글 지도에 보니까 스피릿 레이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이곳에 가서 찍었으면 요 사진과 폭발 전의 사진과 폭발 후의 그 사진의 구도를 똑같이 해서 찍으면 훨씬 더 비교가 잘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런 사진도 인터넷에 어딘가는 있겠죠. 그런데 인터넷에 있는 것보다 자기 사진이 더 중요한 거죠. 자기가 찍은 사진. 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찍은 사진이나 찍은 영상이야만 거기에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남이 아무리 잘 찍은 거 갖다가 쓴들 거기에 자기의 정신이 배어있지 않고 자기의 스토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그건 뭐 크게 의미는 없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만든 그 자료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에 여행을 이곳을 하게 되면 요 포인트를 알았으니까 세인트 헬렌 그 맞은편에 스피릿 레이크의 그쪽으로 가서 사진을 찍으면 좀 더 멋진 분위기 있는 그런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이런 거는 구글의 힘인데
요 구글로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고. 존스턴 비지터 센터 내부를 돌아보고 밖으로 나와서 세인트 헬렌이 정상부가 보이는 곳에서 스캇 교수님하고 데이브 박사님이 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줬어요. 미리 준비해온 지구의 해석이라는 이런 책자에 나오는 화산의 분출 과정이나 이런 거를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을 돌아보다 보면은 안내 판넬들이 곳곳에 붙어 있어요. 화산이 터지는 과정, 그리고 화산 후의 생태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게 안내를 해놨어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통제되는 것도 있고, 연구나 기타 훼손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통제되는 것도 더러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화산 지질학자나 생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은, 화산에 의해서 멸종된 상태에서 생태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어떻게 생태계가 재생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했대요. 그리고는 다시 버스를 타고 세인트 헬렌의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우리가 그동안 본 거는 세인트 헬렌을 이제 북쪽에서 바라본 건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에펙 케이브라고 해서, 용암동굴이죠. 우리 제주도에 용암동굴이 많듯이 여기도 용암동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용암동굴에 관련된 탐사를 또 시작을 했어요. 에펙 케이브에 가면 이 케이브가 이제 동굴인데 용암동굴도 있고, 그리고 거대한 나무가 화산에 의해서 쓰러져 가지고 용암에 의해서 탈 거 아니에요? 마그마에서 타서 나중에 타고 나면 가운데 이제 구멍이 굴처럼 뚫리는데, 그런 나무가 쓰러진 아주 거대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도 되더라고요. 그런 이런 것들을 요 아펙 케이브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상당히 재미있는 영상이 될 텐데,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이거는 아펙 케이브랑 그리고 세인트 헬렌 남쪽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